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아를 빠르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 하고 치료를 받지만 막상 이제 치료 후에 본뜨기 전에 자기 치아가 이렇게 삭제된 모습을 보면 이제 꽤 놀라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라미네이트를 제작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0.1mm 혹은 0.2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종이장처럼 얇게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치아 삭제를 안 하고도 혹은 아주 최소한으로 치아를 필요한 경우만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고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용하지 않고 조심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라미네이트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다르게 이제 요번에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라미네이트의 종류,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미용적인 치과 시술인데요. 주로 앞니 쪽에서 치아 배열이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빠르게 내 치아의 형태나 배열을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기본적인 기존의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의 겉표면을 약간 삭제를 하고 그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는 치아 구조물의 그 바깥면을 약 0.5mm 이상 삭제를 하고 그 위에 부착되는 방식의 심미적인 보철 치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아가 고른 분들도 일정 부분 삭제를 해야 되지만,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처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를 갈아내야 되는 양들이 이제 꽤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범랑질층에서만 있게 되면은 뭐 크게 시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데, 삭제량이 많아서 상하질층이 노출이 되거나 하면 좀 시릴 수도 있고요. 돌출이 많은 분들은 튀어나온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라미네이트가 좋은 거야, 뭐 빨리 내 치아를 고르게 만들 수 있어, 아니면 내 치아를 빠르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 하고 치료를 받지만 막상 이제 치료 후에 본뜨기 전에 자기 치아가 이렇게 삭제된 모습을 보면 이제 꽤 놀라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내 치아가 이렇게 많이 삭제를 하고 라미네이트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자기 기대보다 치아 삭제량이 많았을 때 이제 놀람이 되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시린 현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시겠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하고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라미네이트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치아를 삭제한다는 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라미네이트를 제작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삭제량을 일반적인 라미네이트보다 더 줄여서 이 기공물을 만들어서 치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0.1mm 혹은 0.2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종이장처럼 얇게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치아 삭제를 안 하고도 혹은 아주 최소한으로 치아를 필요한 경우만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고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혹은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연예인들은 사실 예전부터 라미네이트 시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받았던 라미네이트 시술들은 대부분 단순히 라미네이트뿐만 아니라 크라운과 같이 결합돼서 많이 진행됐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10년, 15년 전,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라미네이트 시술들은 일정 부분 치아들을 삭제하면서 진행되는데,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기존에 했던 삭제량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치아를 삭제를 하고 라미네이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 그래서 치아를 안 깎거나 아주 조금만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치아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은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튀어나온 부분들은 삭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삭제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기존의 방식보다는 삭제량을 좀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은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 방식과는 다르게 치아의 그 전체를 다 덮어 씌우는 보철 방식이거든요.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바깥면을 삭제하거나 혹은 뭐 삭제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다가 아주 얇은 보철물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하면, 크라운은 전체 치아를 이렇게 모자를 덮어 씌우듯이 씌우는 방식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방식은 많이 다르고요. 치아 삭제량 자체가 크라운이 훨씬 삭제량이 높죠. 대신에 크라운이 더 유리한 점은 유지력, 잘 탈락을 안 하게 되고 파절에 대한 것도 걱정이 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앞니 쪽에 우리가 심미적인 보철물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그 환자분의 치아 배열 상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아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갈아내고 치아 구조물이 얼마 안 남게 되면은 그때는 유지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크라운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치아 배열의 상태, 치아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과 진료에 있어서 평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고요. 라미네이트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교체 주기는 이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환자분의 식생활 습관이 일반적인 분들이고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사용하지 않고 조심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에요. 뭐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의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다 완료가 되고 최소한 20살 된 이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치아 성장이 안 끝났다는 거는 치아가 나중에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라미네이트 같은 이런 심미 보철 치료를 할 때는 보철물과 내 치아의 구조물의 그 경계면, 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티 안 나게 잇몸 라인 그 바로 밑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치아가 더 이렇게 밑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경계부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장 전에 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학생인데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뭐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 친구라고 하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삭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보다도 만약에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치아 교정을 하는 걸 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가 형태가 일단 고르지 못한데 그게 엄청 막 삐뚤빼뚤하면 당연히 치아 교정을 생각하겠지만, 살짝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당장 다음 달에 내가 뭐 결혼해야 돼, 아니면 다음 달에 취업을 위한 인터뷰가 있어, 아니면 뭐 데뷔를 해야 돼, 이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고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아 배열은 비교적 고른데 치아의 색상이 이제 어둡거나 아니면 너무 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싶은, 빨리 개선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라미네이트를 선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만족도도. 그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제 가지고 있던 치아의 컴플렉스가 단기간 내에 뭐 대략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안에 이게 변화가 오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요즘은 또 예전처럼 막 하얗게만 하는 게 추세는 아니고, 하얗면서도 약간 투명도도 있고, 그리고 치아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함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치료 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라미네이트의 두 가지 방식, 기존에 있었던 삭제를 통한 라미네이트 방식과 무삭제 혹은 최소 삭제를 하면서 아주 얇은 방식의 라미네이트를 하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미네이트는 단기간에 내 치아 배열을 고르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정 부분, 물론 삭제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이게 한평생 가는 치료가 아니라 뭐 5년, 10년 이후에는 이걸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라미네이트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